오케이. 들으셨어요? 바탕화면. 자, 그 다음. 바탕화면 아래쪽에 있는 검정색 띠 모양은 이건, 응? 이거. 이 영역을 뭐라 그러죠? 뭐라고요? 필기 시험에 나옵니다. 오케이. 작업 표시줄. 필기 시험에 나옵니다. 평상시 저걸 몰랐다. 아, 난 필기 시험 준비하는데 이제 고생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상시에 기본을 좀 많이 알고 계시면 필기 시험 준비하시는데 고생을 덜 하실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남들 뭘 할 때 같이 어깨너머로 좀 배우셨으면 지금 자격증 따시는데 고생을 덜 하실 거라고요. 그게 안 돼 있다. 뭐 힘들죠 뭐. 왜냐고요? 컴퓨터 전반적인 걸 다룰 거니까. 자, 뭐 어찌됐든 우리 지금 지금은 그 분야가 아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작업 표시줄 맨 앞에는 여기를 시작 단추라고 그럽니다. 클릭. 그리고 목록 이름 중에 엑셀 프로그램 2016 버전을 정상적으로 설치를 하셨다면 아마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목록의 제목 중에 E라고 시작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엑셀 2016. 여기까지 이상 없어요? 컴퓨터 쓰시는데 크게 무리는 뭐 없으신가 봅니다. 자, 엑셀 파일을 부르는 명칭 통합문서라고 부릅니다. 통합문서. 엑셀 파일을 부르는 공식 명칭이 통합문서라고 부릅니다. 자, 클릭. 새 통합문서 클릭. 자, 아마 지금 엑셀상에서 뭘 선택을 하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를 클릭해서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킵니다. 자, 새 통합문서 선택하시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회색깔, 색깔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래서 클릭이나 반응이 없으면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새 통합 문서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죠. 보이세요? 제가 화면을 더 키우고 싶긴 한데 지금 빔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근데 더 키우면 수업 내용을 전달할 화면 내용이 조금 줄어드는 관계로 이렇게 진행할게요. 혹시 뭐 불편하신 게 있으시면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요. 자, 흰색 바탕에 선들이 이렇게 막 꺼져 있죠. 회색 선이나 수평 수직으로 선이 꺼져 있을 겁니다. 이걸 눈금선이라고 그럽니다. 이 회색 선을 눈금선, 눈금선, 눈금선. 이 눈금선에서 나타나 있는 흰색 사각형을 우리는 셀이라고 그럽니다. 셀. 셀. 자, 흰색 사각형 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엑셀 실행할 때 이런 순서대로 실행을 하셨고, 그 다음, 그 위에 프로그램에서 화면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화면. 자,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맨 위에 보이시는 이 영역을 제목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제목 표시줄. 저기에는 파일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파일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요. 통합문서 1항은 물론 임시 파일 이름입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여기 이 부분입니다. 여기를 이제 우리가 자그마한 요런 다 그림. 근데 이 그림을 다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자그마한 그림을 우리가 아이콘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아이콘이란 건 작은 그림을 아이콘이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형태가 작은 그림일 뿐이지 이걸 클릭을 했을 때 뭐 명령 실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아이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걸. 그래서 이런 그 명령 지금은 잘 모르죠. 자, 우리가 실행은 명령을 실행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명령들의 모음을 우리는 뭐 컴퓨터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주 나오는 용어들 중에 도구 모음이라는 표현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이런 명령 단추들의 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명령 실행을 말 그대로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배치를 시켜 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런 뭐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자, 그냥 지금은 용어만 잠깐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홈, 파일,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제가 분명히 첫 시각에 뭐라 그랬죠? 마우스, 키보드로 컴퓨터는 하는 거라 그랬죠. 팔짱 끼고 수업 들으실 것 같으면 나중에 제 영상 보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몸이 기억을 합니다. 기능은 몸이. 자, 그래서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이렇게 하면 아마 사각형 형태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 형태를 탭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특정 탭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회색 영역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런 회색 영역을 우리는 리본 메뉴라는 표현을 씁니다. 리본 메뉴. 뭐 이걸 필기 뭐 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 제가 뭐라 하진 않겠지만 이 자료 곧 드릴 겁니다.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굳이 필기하실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하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따로. 자, 이런 형태를 리본 메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리본 메뉴 안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구분 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구분 선에서 나타나 있는 자그마한 영역들을 우리는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 이렇게 삐져나온 거 탭. 이 영역을 그룹.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잘 알고 계시면 클릭을 했을 때 컴퓨터상에서 명령 실행이 된다. 명령 단추들이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런 명령 단추에는 형태적으로 보면 이런 형태는 바로 클릭을 했을 때 바로 반응이 오는 형태가 있다면 이렇게 역삼각 형태가 이렇게 달려져 있는 꼴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목록 단추라고 합니다. 목록 단추. 이렇게. 목록이 이렇게 펼쳐져서 필요한 목록에 있는 어떤 목록 값을 선택해서 쓴다. 자,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화면 아래쪽에 셀을 선택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저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면 준비라고 이렇게 보일 겁니다. 준비. 준비. 그래서 요 영역을 하면 4분의 3이나 5분의 4 정도 되는 영역, 요 영역을 상태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상태 표시줄. 말 그대로 어떤 정보를 전달해 줄 겁니다.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기본,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뭐 그런 표현들이 박스에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다 대시면. 자, 클릭이라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보기 모드를 바꿔주는 형태인데 지금 보고 계시는 요 보기 모드를 우리는 기본 보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보기라는 이 명령, 이것도 명령 단추입니다. 단추가 이렇게 회색깔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명령 단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정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건. 이 명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정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 뭐 용어만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합쳐서 보기 전환 도구 모음이라고 표현할게요. 어떤 보기 전환인지는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 마이너스 단추, 축소 단추라고 합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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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화면 배율을 줄여주고요. 클릭을 하면 반응이 없을 시점이 올 겁니다. 줄이는데 그게 아마 10% 정도 되죠. 그다음에 플러스 클릭 해보시면 귀찮으시면 꾹 누르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값이 바뀌면서 변화가 없는 시점이 400 정도 될 겁니다. 100에서 400까지 화면 배율을 축소하거나 합태시킬 수 있다. 필기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는 뭐 쓸데없는 소리를 간혹 하긴 합니다. 뭐, 이 수업과 전혀 상관없는 잔소리라고 그러죠. 하는 하는데 그 외의 내용은 다 필기실기 내용과 다 관련 있고요. 제가 스스로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필기실기 동시에 준비한다고 이왕 하시는 거 열심히 하시고 자, 그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 사이에 자그마한 사각형이 하나 보일 겁니다. 거기다 마우스 포인트 맞추시고 아마 박스가 뜰 겁니다. 학대 축소라고. 요 사각형의 이름을 슬라이스라고 표현하고요. 클릭 드래그. 자, 그다음 죄송한데 그 무음이나 진동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흰색 바탕에 있는 선, 바탕에 회색 선, 수평 수직으로 나와 있는 눈금선이라고 그랬고요. 이 눈금선에 의해서 나타나 있는 자그마한 흰색 사각형을 셀이라고 표현하고요. 해당 셀을 자 선택을 하고 싶다. 마우스 포인트가 굵은 십자 모양의 흰색 십자 모양의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일 때 클릭 동작을 써서 이렇게 해당 셀을 선택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물론 셀을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방향키를 쓸 수도 있습니다. 키보드에. 이건 이동 아니냐고요? 물론 이동이죠. 이동이 선택이나 이동이나 같은 표현이라는 이야기죠. 선택, 이동. 자, 그 다음. 그러면 선택이나 이동을 하실 때 그 죄송합니다. 초록색 테두리가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 보이세요? 초록색 테두리. 이 테두리를 셀 포인트라고 그럽니다. 셀 포인트. 그리고 이런 셀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 요 셀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죠. 또 추가. 자, 그 다음. 셀은 하나를 의미한다면 셀 범위 두 개 이상의 셀을 선택한다. 두 개 이상의 셀을 선택은 마우스로 드래그. 그다음 요 선택하실 때 우리가 이런 마우스 드래그 동작 말고 또 어떤 방식을 쓰고 계시죠? 비단 엑셀 프로그램 창에서 말고 여기서 파일을 선택하거나 폴더를 선택한다. 이 프로그램 파일이나 폴더의 현황을 표시해주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뭐란다고요? 이 프로그램 이름 많이 쓰고 계시잖아. 이 프로그램 이름 필기 시험에 나옵니다. 파일 탐색기라고 합니다. 파일 탐색. 이 프로그램 이름을 파일 탐색기라고 합니다. 여기 모르고 계신 분 많았잖아요, 솔직히. 근데 필기 시험에 나오는 걸 어떡할 겁니까? 명칭 그대로 전달해 드려야지. 자, 그래서 여기서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실 때 마우스 드래그 동작 쓰세요. 이 동작 말고 또 어떤 동작 쓰고 계시죠? 응? 혹시 Shift 키 쓰고 계세요? 그러면 드문드문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쓰고 계세요?
이거 어느 회사 제품이라고요? 이거 언제 설치된다고요? 윈도우, 지금 저희들 기준 10버전, 윈도우 10 버전을 설치할 때 같이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이 파일 탐색기나 프로그램이. 그러면 윈도우 10은 어느 회사 제품입니까? 윈도우 10은 어느 회사 제품이냐고요? 오케이. 마이크로소프트 MS사. 그러면 엑셀이란 프로그램은 엑셀이란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사 MS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엑셀, 파워포인트, MS 워드 뭐 이런 프로그램을 묶어 놓은 걸 뭐라 그런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제품군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엑셀이라고요. 자,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뭐 그 프로그램 선전하러 나온 게 아니고요. 우리가 똑같은 컴퓨터라는 건 원리가 비슷비슷하다고요. 그 어느 하나만 제대로 알면 원리를 알면 다른 데 와서 고생을 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방금 Shift 키 쓰신다면서요. 그러면 이메일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Shift 키를 누르시고 이메일 셀을 클릭. 이메일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왼쪽 Shift 키를 누르시고 이메일 셀을 클릭. 아까 드문드문 선택할 때 컨트롤 키 이용한다고 했죠. 그럼 그때도 뭐 미리 셀이나 뭐 셀이나 셀, 한 개 이상의 셀을 셀 범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셀 범위. 근데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자격증 시험에서는 영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역. 그래서 마우스 드래그. 됐죠? 요걸 영역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한 개의 셀이나 뭐 영 셀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컨트롤 키 누릅니다.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 사용 순서입니다. 이게 먼저 키를 누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 잘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자, 클릭 드래그.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이게 떨어져 있는 범위를 선택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설명드리면 뭐 이 키 두 개 정도는 뭐 이해하시겠죠? 평상시에 쓰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제가 뭐 설명드리는 건 그 아닌 경우라는 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걸 두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상단에 보시면 알파벳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회색 영역이 보일 겁니다. 그게 마우스 포인터를 이 회색 영역이 알파벳이 나타나 있는 이 회색 영역을 열머리글이라고 합니다. 열머리글. 그리고 열머리글 위에 그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다 대시면 화살표 모양의 포인트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 포인트 상태에서 클릭 동작을 쓰면 이걸 우리는 한 칸을 선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칸을 엑셀에서 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열. 자, 그 다음 왼쪽 영역에 번호가 1부터 일씩 증가하는 번호가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걸 1년 번호라고 합니다. 1년 번호. 잘 기억을 하세요. 1년 번호라는 용어. 그다음 이런 1년 번호가 나열되어 있는 이 회색 영역을 행머리글이라고 그러고요. 행머리글.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를 행머리글 위에 가져다 대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걸 이 포인트의 이름을 선택기라고 합니다. 이 선택기 포인트 상태에서 클릭 동작을 쓰면 한 줄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줄을 엑셀에서 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행. 그 다음 이런 흰색 바탕에 있는 모든 셀을 다 선택하고 싶습니다. 자, 방금 행과 열을 선택할 때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자, 아까 화면 배율을 줄일 때 얼마까지 줄일 수 있다고요? 10%까지 줄일 수도 있죠. 그럼 줄이면 이렇게 줄였죠. 아, 제가 화면하고 조금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그냥 별 이야기 안 하면 그냥 쭉 따라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더 남아 있잖아요. 줄이. 네?
선택해야 줄이라 그러면 이만큼 여기까지거든. 여기까지. 칸이면 여기까지 칸이고. 그러면 화면상에서 마우스 드래그 동작으로는 줄이나 칸을 칸, 즉 행과 열을 선택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행머리글이나 열머리글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썼다는 거죠. 그러면 흰색 바탕에 있는 셀을 다 선택하겠다도 마찬가지로 다 선택할 수 없겠죠. 마우스 드래그 동작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아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것도 뭔가 다른 기능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열머리글과 행머리글이 교차하는 이 부분, 여기를 우리는 모두 선택 단추라고 합니다. 모두 선택 단추. 클릭하시면 약속을 냈습니다. 흰색 바탕에 있는 모든 셀을 다 선택한 거라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화면에 셀이 화면에 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영역을 우리는 시트라고 그럽니다. 이 영역을 시트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시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시트 이름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시트 이름이 나타나 있는 이 사각형 구조를 시트 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시트 탭. 그다음에 그 시트 탭 앞부분에 이렇게 지금은 회색깔로 나와 있는데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시트 이동도 안 들어가는 부분인데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고 워크시트 용어도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시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시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시트 이름이 나타나 있고 시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시트 이름이 나타나 있고 시트 이름이 나타나 있는 이 구조를 시트 탭이라고 그런다. 그럼 이런 시트들이 모여서 뭘 형성한다고요? 응? 하나의 엑셀 파일을 구성하겠죠. 응? 시트가 모이면 엑셀 파일 시트가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두 개, 세 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두 개 이상이. 그러면 그런 모든 시트를 모아서 우리는 엑셀 파일이라고 표현하겠죠. 엑셀 파일을 부르는 공식 명칭이 방금 뭘 한다고요? 시작할 때? 통합 문서라고 표현을 한다. 시험에 엑셀 파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통합 문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험에서. 이게 공식 명칭이니까. 그래서 기본 엑셀 파일을 형식을 기호로 표시하라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XLSX라고. 엑셀 파일의 기본 형식을 기호로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표기합니다. XLSX. 자, 물론 그러면 통합 문서라고 했으니까 문서 작업을 할 때 우리가 그림도 삽입해 보신 적 있죠? 뭐 아래 한거나 MS 뭐 이런 작업 문서 작업을 할 때, 그다음에 도형이라는 것도 삽입을 해보신 적 있죠. 그다음에 차트도 삽입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고. 뭐 어찌됐든 뭐 그림이나 도형을 삽입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셀 안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물들입니다. 그림이나 도형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제가 수업 중에 그림 개체, 도형 개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셀상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내용과 함께 셀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긴 하지만 시트상에 존재하는 내용으로서 그림이나 도형, 기타 등등이 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엑셀 파일, 즉 통합 문서를 구성을 한다. 자, 그러면 엑셀 프로그램을 오늘 처음 열어보신 분이 또 있을 거고, 아니면 과거에 어디선가 열어보신 경험도 있을 거고, 엑셀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 단계니까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어디 가서 엑셀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해야지 엑셀 잘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누가 와서 물어보면 어떡할 겁니까 이제? 낭패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기능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 하라 그러면 지금 뭔가 찾아봐야 될 시기잖아요. 근데 잠깐 기다려봐 내가 뭘 찾아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소문 내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열심히 배웠어. 이제 엑셀 좀 배운 것 같습니다. 배우고 나서 누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와서 엑셀 프로그램이 뭐 하는 프로그램이냐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냐면 엑셀 프로그램을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산 프로그램이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계산 프로그램. 왜? 이 녀석의 주 목적은 계산이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요. 자, 그러면 MS 워드 아래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문서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걸 분류하기를. 문서 편집 프로그램 종류 중에 아래 한글이라든지 MS 워드가 있다고 그러고, 그럼 문서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걸 번역을 하면, 영어 단어로 번역을 하면 뭐라 그러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데.
문서 편집 프로그램, 문서 편집기 뭐 이렇게 이런 식의 표현을 영어 단어로 번역하면 워드 프로세스, 워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걸 번역을 하면 문서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고 한글로. 그러면 방금 엑셀 프로그램은 계산 프로그램이겠죠. 그럼 계산 프로그램의 종류가 엑셀밖에 없어요? 아, 다른 것도 있어요. 이야기하면서요. 엑셀 말고. 전 세계 시장의 99.9%가 99.9%를 차지합니다. 저도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과거에 경쟁을 하던 시절에는 이 프로그램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계산 프로그램 종류가. 지금은 다 통합, 흡수, 병합해 하셔가 MS가 거의 대부분을 다 병합해 버렸습니다. 자기가 개발이 안 되거나 힘든 부분이 있는 기능들, 남들은 잘 되는 기능, 자기들은 안 가지고 있지 않은 기능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 이력을 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군요. 어찌됐든, 현재 거의 전 세계 시장의 계산 프로그램을, 계산 프로그램이면 그냥 이꼴 엑셀 프로그램이라고 할 정도로 시장을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찌됐든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다는 건 아주 어찌됐든 뭐, 파워도 있고, 프로그램이 좋다는 이야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월등한 프로그램, 정말 이 프로그램하고 만만히 쓸 프로그램이 없는데, 자, 문제는, 자, 일단 문제는 좀 이따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방금 워드, 문서 편집기를 번역하면 워드 프로세스라고 했잖아요. 그럼 계산 프로그램을 번역하면 뭐라고 할까요? 계산 프로그램을 번역하면, 스프레드시트라고 합니다. 스프레드시트. 혹시 오늘 저하고 만난 이유, 뭐 한 10시 이후에, 혹시 스프레드시트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 저 만난 이후에. 없어요? 네, 이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첫 시간부터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저는 제가 하기에 한 서너 번은 미리 앞 시간에 10시부터 11시 사이에 한 서너 번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집중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집중. 딴 생각하지 마시고. 자, 제가 안 해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10시 용어를 분명히 전달해 드렸거든요. 왜? 전달 안 해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험 과목이 뭡니까? 어떻게 시험 과목을 잊어버려요? 시험 보러 가실 분이. 실제 여러분들 시험 과목이 뭔지 모르고 시험장에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엑셀이라고 알고 가시는 분이. 엑셀 아닙니다, 시험 과목. 그러니까 뭘 하실 때 정확하게 한번 배울 때 정확하게 배워놓고, 물론 잊어버릴 수 있겠죠. 다음에 할 때 내가 정확하게 배운 걸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시험 과목, 엑셀이 아니라 스프레드시트입니다, 스프레드시트. 분명히 이름에 전달해드리고, 이제 기억나세요? 그것만 해도 되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습성을 조금 이제 달래고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배운 게 기억이 나니까. 기억도 안 난다. 그러면 이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자, 그다음 뭐 여러분 또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 빨리 진행하고 넘어가죠. 뭘 알고 계시냐고요? 우리가 일명 이제 명령 실행한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내용 아닌가요? 명령 단추를 클릭한다. 자, 이게 홈 탭에 글꼴 그룹에 뭐 굵게라는 명령 단추다. 이거 클릭하면 굵게 바뀌겠죠. 이런 방식으로 한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다만 지금 쓰고 계시는 프로그램이 이런 리본 메뉴 방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과거에 쓰던 그냥 메뉴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로 쓰고 계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과거에 쓰는 방식, 메뉴 방식이라는 게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메뉴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리본 메뉴 방식이라고 합니다. 뭐 여기도 명령 단수 클릭한다는 건 뭐 너무나 그냥 직관적으로 지금 충분히 알만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이게 이제 조금 프로그램을 좀 배우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기 귀찮아지기 시작한 시점이 옵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죠. 여기를 일명 단축 메뉴라고 알고 계시는 분인데 공식 명칭은 바로가기 메뉴라고 합니다. 바로가기 메뉴. 그리고 여기 이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용어만 잠깐 간단 쓰기는 드릴게요. 미니 도구 모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미니 도구. 나중에 우리가 이걸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이제 이것도 귀찮죠. 그래서 이제 뭐 하려고 합니까? 키보드로만 막 작업을 다 끝내려고 하죠.
근데 실제 그렇게 하면 컴퓨터 그 효율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요. 마우스 키보드를 다 활용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두 개를 다. 그래야 효율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어쨌든 뭐 과거에는 마우스 방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제 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비주얼한 시절에 사시는 분들은 단축키를 그렇게 외워서 쓰시는 분은 없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업무를 보다 보면 자주 사용하는 업무에서 이제 단축키가 필요한 경우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이제 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학교 다닐 때 단축키를 외울 수 있는 건 컨트롤 C, 컨트롤 V밖에 돼 있어요. 리포트 보고 뺏겨야 되는데. 왜, 왜 아무도 안 써주세요? 너무 진지해서 그러세요. 카피해야 되잖아요. 복사해야 되잖아요, 내용을. 어찌됐든 파일을 복사도 몰라도 그럼 그때 이제 뭔가 몇 번 하다 보면 귀찮으니까 뭔가 컨트롤 C, 컨트롤 V를 외울 거 아니에요.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컨트롤 C, 컨트롤 V를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다, 자, 그래서 단축키라고 하는 거 공식 명칭은 바로가기 키라고 그러고요. 그럼 저는 단축키를 하루아침에 외웠냐고요. 자, 오늘 복사 단축키 컨트롤 C입니다. 붙여넣기 컨트롤 V입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와서 옆구리 쿡 찌르면 복사 그러니까 하면서 옆구리 쿡 찌르니까 컨트롤 C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마 하기 힘들었을걸요. 왜? 저건 하루아침에 외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제가 뭘 하랄까요? 시프트 추가, 시프트 삽입, 컨트롤 시프트 10입니다. F10입니다. 시프트 F12. 자, 오늘 가르쳐 드렸습니다. 내일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왜 못하냐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습을 안 했습니다. 시프트 F10이라고 눌러보지 않았다고요. 그게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어쨌든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하루아침에 외워지는 게 아니고요. 반복 연습 과정에서 외워지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고요. 제발 필기 시험 날, 전날 어디 가가지고 엑셀 그 프로그램 단축키, 바로가기 키 목록 구해가지고 그 열심히 외워봤자 시험에 나올 확률도 드물긴 하지만 그거 안 외워집니다. 외운다고 목록 출력하지 마세요. 그냥 포기하세요. 딴 거 외우세요. 딴 거. 네? 왜냐고요? 안 외워진다니까요, 이게. 실습을 안 하면 안 외워지는 거라고요. 근데 보면 막 펼쳐놓고 줄치막 외우면서 다안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단축키는 반복 연습이 필요한 건데, 일단 저희들 이제 지금 실기 준비니까 실기에서 필요한 부분은 아마 제가 굳이 모르셔도 시험 보시는데 실기 시험 보시는데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합격하시는데. 다만 알고 계신 거 모르는 차이는 뭐 시간의 차이가 조금 느껴지겠죠. 그것도 뭐 10초 상관? 뭐 마우스 클릭하는 거하고 뭐 키보드 하는 거 그게 뭐 몇십 초씩 차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그 정도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 실기 시험에서는 단축키를 바로가기 키를 꼭 알든 모르든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합격 불합격. 다만 필기 시험을 보시려면 조금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외워 나가시고 아마 실기에서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도 자주 써야 되니까 자주 쓸 거니까 그런 것들 자연스럽게 외우게 될 것들이 한 10개쯤 될 건데 그것도 뭐 이미 그 중에 절반은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에우세라고 이야기할 내용들 중에 하나고. 뭐 이 나머지 것들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자, 그냥 저 따라오세요. 뭐가 하나 빠졌군요. 자, 잠깐만요. 자, 위로 잠깐 올라가겠습니다. 자, 아까 시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시트 이름이 존재한다는데 시트 이름이 존재한다는 건 시트가 여러 개 있을 때 해당 시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시트 이름이 존재했던 것처럼 이 똑같은 형태의 셀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이 녀석한테도 뭐 이름이라는 게 부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셀 주소라고 합니다. 셀 주소. 그러면 제 화면 기준 이 셀의 이름은 H 열머리 글을 읽고 행머리 글을 읽습니다. H14셀. 그러면 이걸 우리는 셀 주소라고 그러면 화면상에 H14라고 하는 게 화면에 보이세요? H14라는 게 화면 전체 화면에서 보이세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이름 상자라고 그럽니다. 이름 상자. 이름 상자 우측에 있는 여기 이 구조는 수식 입력줄이라고 그럽니다. 수식 입력줄. 이렇게. 그러면
읽을 때는 그렇게 읽고 표기를 할 때는, 작성을 할 때는 열머리 거를 적고 행머리 거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그러면 이건 셀이잖아요. 두 개 이상의 셀을 말한다고 셀 범위 영역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표기하냐고요? 첫 번째 셀부터 마지막 셀까지라고 해서 땡땡 콜론을 써야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숫자로 표기하면 물결 표시 쓰는 거 있잖아. 물결 표시처럼 땡땡 콜론 A1 셀부터 B 셀까지 이렇게 표기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 알아두시고 그다음 자, 따라오세요. 홈 탭에 셀 삽입 목록 단추 눌러서 그리고 시트 삽입. 죄송합니다. 삽입 목록 단추 눌러서 시트 삽입. 죄송합니다. 시트 삽입. F12가 아니고 F11이었군요. 아니면 여기 이거 플러스 보이세요? 아래쪽에 시트 이름 아니죠? 플러스 단추 보세요. 새 시트 삽입. 아, 삽입 때는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뭐, 그 앞에, 뒤에 뭐, 이렇게. 자, 뭐, 어느 쪽이 되든, 어느 시트가 되든. 자, 데이터, 자, 방금 엑셀은 무슨 프로그램? 이라고요. 설명을 드렸죠. 딱 한 단어로. 계산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계산 프로그램을 계산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1 더하기 2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1, 2라는 데이터 자료가 있어야 계산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인 생각이. 그러면 셀상이 뭐? 데이터 자료가 입력이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 전에 잠깐만요. 방금 제가 엑셀 프로그램을 계산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계산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무슨 학문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을까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학문을 이용했을까요, 그러면? 수학이겠죠. 계산이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수학 과목 아닌가요? 안 좋아하세요? 그럼 왜 애들한테 왜 수학 열심히 하라고 왜 자꾸 잔소리 하세요? 그래? 여러분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똑같이. 똑같이 안 좋아합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뭐, 어른이 되든, 뭐, 애 상태든 다 똑같다니까요. 부모가 원하는 게 많아서 그런 거죠. 자, 애들도 다 똑같습니다. 하기 싫어합니다. 그 수학이라는 학문이 깔려지죠. 그러면 엑셀을, 여기 그래서, 와, 엑셀을 배우러 오시는 분이 거의 100명 중에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공대 출신은 여기 안 계십니다. 왜냐고요? 계산이나 원리를 아니까 이 프로그램을 굳이 남한테 배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거 뭐, 뭐, 여러분 전공이 잘못되고 뭐, 그런 잘잘못을 이야기하자는 거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근데 그쪽은 계산을 하는 학문에 가 있는 거는 거죠. 여러분은 전공이 뭡니까? 철학가잖아요. 1 더하기 1은 얼마죠? 2? 라고 대답하는 그 논리적인 사고잖아요. 근데 1 더하기 1이 왜 꼭 2가 돼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게 철학가 아닌가요? 뭐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엑셀을 배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극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신 전공하고 그쪽 분야로 나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 가지고 이걸 배워야 될 시점이 왔는데 와서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수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한 3일차 내일 모레쯤 되면 이제 오늘 화요일인가 화수 목요일 내일 모레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이제 수식 함수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아마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수업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 빠지겠죠, 뭐 또. 네?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 뭐 뾰족한 방법. 그러니까 여기 1 더하기 2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곱하기도 나옵니다. 네?
그런 생각을,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계획을 한번 좀 고민을 다시 해서 계획을 수정하시고 계획을 한번 다시 세워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자, 어쨌든 계산 프로그램이니까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 셀을 선택을 하시고 이런 자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실습하세요. 이미 셀을 하나 선택하시고 셀 포인트를 가진 상태에서 내용 입력, 그리고 엑셀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엑셀 셀상에서 작업이 끝났다. 무조건 엔터, 엔터. 자, 수정하는 방법은, 엔터 말고 다른 거 없냐고.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자, 수정하는 방법은 당연히 수정할 셀을 데이터가 있는 셀을 선택하셔야겠죠. 그리고, 자, 가장 기본적으로 F2번 키. 그러면 데이터 끝쪽에 커서가 이렇게 놓이고, 내용 입력. 그리고 수정 편집이 완료가 되었다. 엔터. X에서 작업이 완료가 되면 엔터 키. 자, 또 다른 방법은 셀 포인트 어디든 상관없이 더블 클릭. 데이터 위에 올려놓고 포인트 올려놓고 더블 클릭. 그러면 커서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우리 문서 편집해 보시면 알겠지만 커서 기준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고 싶네요. 무슨 키?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지울 때 커서 기준. 딜리트 키.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지울 때는 백스페이스. 지우지 말아야 될 데이터를 지워버렸네요. 현 작업 취소. 현 작업이라는 기준은 우리가 수정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있던 데이터가 뭐였죠, 여기? 가나다라마였죠. 수정 상태 전에, 수정하러 들어가기 직전에 데이터 가나다라마 알고 계세요? 자, 분명히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죄송한 표현인데, 막 좀비처럼 저 따라다니지 마세요.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알고는 계셔야 된다고요. 자, 여기, 가나다 라마였습니다. 수정 상태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면 그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현 작업 취소라 그래서 ESC 키, 키보드 좌측 상단에 있는 ESC. 이 키의 풀네임이 뭐죠? ESC 키의 풀네임. 이스케이프, 탈출하다, 빠져나오다. 이스케이프 약자입니다. ESC. 처음 들어보는 사람처럼 왜 눈빛을 던지세요? 불안하게. 자, 그 다음, 세일 포인트를 가진 상태에서 셀에 있는 내용 전체를 다 지우겠다. 지운다는 키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무슨 키? 딜리트 키. 그다음 데이터를 입력, 수정, 편집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당연히 셀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셀 포인트를 가진 상태에서 아까 이름 상자 오른쪽에 있는 게 수식 입력표인데 수식만 입력하는 건 아닙니다. 데이터도 입력 가능합니다. 클릭. 그리고 마찬가지로 엔터. 셀 선택. 수정하는 건 셀 선택. 마찬가지 수식 입력줄 클릭. 내용 입력. 그리고 작업 완료 엔터. 됐죠? 뭐, 이 정도. 뭐. 자, 그러면 방금 데이터 입력이 완료가 되고 작업이 완료가 되면 방금 엔터 치라 그랬잖아요. 자, 엔터 치는 게, 100번 중에 90번. 엑셀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10번 중에, 남아있는 10번 중에 9번, 즉 100번 중에 9번은 탭, 입력 완료, 탭, 오른쪽으로 셀 포인트 이동. 아래쪽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요 키는 뭐 몰랐던 분이 계시다 그러면 요 키는 하나 외웁시다. 그냥 외웁시다. 네? 자,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시죠. 네?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시잖아요. 아이디, 자, 아이디 입력. 그 다음 패스워드 입력란으로 넘어갈 때 어떤 동작? 여기 넘어갈 때 어떤 동작? 마우스 클릭? 엔터? 탭키 쓰고 계시지 않으세요?
탭 쓰고 계시죠? 그래서 패스워드 입력하려고 보니 아이디가 잘못 입력됐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커서가 이동하려면 무슨 키? 무슨 동작 쓰고 계세요? 마우스 클릭? 이때는 마우스 클릭이나 탭. 이때는 마우스로 클릭. 그러면 뭐 하나 빠졌잖아요. 단축키 바로 가기 키 하나 빠졌잖아. 왜 어떤 기능은 있는데 왜 반대쪽은 왜 없어요? 방향성에 있어서 시프트 키는 방향성에 있어서 무조건 반대 방향입니다. 시프트 탭입니다. 시프트 탭. 탭, 시프트 탭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그 뭐죠? 그 개인정보 입력하실 때, 사이트 가입하실 때, 밑으로 내려갈 때 마우스로 클릭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입력 다 하시면 탭을 쳐서 내려가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고 싶다고 Shift 탭을 치셔도 됩니다. 그게 이제 그런 걸 딱 보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보고 있으면, 아, 저분이 컴퓨터를 많이 쓰는지 안 쓰는지 표가 납니다. 딱 다니다 보면 그냥, 어떤 동작을 어떻게 쓰고 계신지, 그러면, 아, 저분이 사시면서 컴퓨터를 어느 정도 쓰셨구나 하는 게 다 드러난다고요. 실제. 왜냐면, 제가 10년 이상 해보니까 사람이 뭐가 틀리냐면, 눈빛이 틀립니다. 눈빛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곧 그 대나무 꽂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엔터 쳤잖아요. 반대 방향 뭐라고요? 입력 완료. 셀폰 뒤로 Shift 키 누르고 엔터. 탭. 오른쪽이죠. Shift 키 반대 방향이라고 그랬죠. Shift 키 누르시고 탭.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단축키를 뭐 이것저것 많이 해보실 필요 없죠. Shift 키 원리만 아시면 되겠네요. 물론 그게 완벽하게 내게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복 연습이 필요하다. 자, 여기까지 저장. 자, 파일 탭에, 일단 파일 탭에 저장. 일단은 파일 탭에 저장. 그리고 찾아보기. 그리고 문서 폴더 아래에, 뭐 어느 곳에 위치하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문서 폴더 아래에. 적당한 파일 이름을 알려주죠. 아까 엑셀 파일 이름을 통합 문서라고 그랬죠. 그리고 기호로 표시하면 엑셀, XX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여기. 이름은 정확하게 다른 거 주셔야 됩니다. 자, 저장. 그러면 여기 이름이 바뀐 거 확인하셨어요? 통합문서 1에서 이제 사용자가 부여한 이름이 나타날 겁니다. 예,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